기본적으로 금융과 경제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깔고 있지 않으면 가보시면 압니다. 그냥 내가 병풍이란 말이 이런 얘기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정말 병풍되었다가 오게 됩니다. 트렌드와 관련된 게 지금 금융권에서 가장 큰 화두니까요. 그거 중심으로 많이 익혀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그리고 그게 금융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금융권 취업 특강을 맡게 된 석의현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 채용 이슈들부터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익히셔야 되는 게 블라인드 채용이죠. 이건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요. 공약 이제 당선되기 전부터 공약이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늘린다라고 돼 있고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은행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지금 공기업들은 무조건 지금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은행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은행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은행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사부 이제 근무하다 보면요.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에서 공문들이 많이 날아옵니다. 공문이 날아와서 어떻게 이제 해달라, 협조해달라, 아니면 은행연합회 통해가지고 협조해달라, 협조 공문들이 많이 와요. 말이 협조 공문이지 협조해야죠. 예,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이 감독 당국의 견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지도나 이런 것들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요. 이 반드시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번 은행들이 대부분 아마 표방하고 나올 겁니다. 자, 근데 대부분 은행들은 기존에 이미 블라인드를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기업들은요. NCS가 도입되기 전부터 이미 직무 중심적으로 많이 넘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블라인드 채용하라고 하기 전부터 이미 블라인드 면접들을 다 도입을 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보시면 아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 면접 갔다라고 하면 아예 이름도 이야기 못 합니다. 예, 지원자 1, 2, 3, 4, 5, 6, 7번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재작년부터 다 도입됐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공기업들, 특히 정부기관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늦죠. 사기업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이미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직무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미 다 갔던 상황이고 공기업들은 솔직히 공문 내려오기 전까지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니까 일괄적으로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블라인드 채용 반드시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자소서 이제 잘 쓰셔야 됩니다. 그냥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 내지는 나의 생각의 깊이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 대한 스펙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이 어떻게 보면 차별 금지, 채용에 있어서 차별 금지 거기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이제 따라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블라인드 채용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한다. 자, 이거 꼭 챙겨두시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지역 인재 채용 확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불리합니다. 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국토 균형 발전 때문에 이게 이제 공기업들도 전부 다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했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은행 같은 비록 사기업이지만 공적 성격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어느 정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역 인재를 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TO가
서울의 인재들 TO가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방대 이제 나온 친구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전남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지만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절호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역 인재 많이 채용하니까 적극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꼭 활용해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 인재 채용, 지금 우리은행 채용 공고가 떴죠. 우리은행 채용 공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일반직 행원을 일반이랑 지역 전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IT 부분 따로 뽑고 디지털 부분 따로 뽑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일반 직원들도 이 지역 전문가를 따로 뽑을 정도로 지금 은행들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기업은 더합니다. 지금 정부 가이드라인은요, 한 30% 정도 뽑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역 전문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중에 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불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국민은행도 찾아가는 현장 면접 다 했습니다. 다 끝났죠. 지금 400명 정도 아예 서류 면제 저거를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 부산, 경남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금 현장 면접 해가지고요, 지자체랑 협력해서 현장 면접하고 서류 면제 기회까지 다 지금 400명을 준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럼 여러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중에서 이제 집은 서울인데 학교를 지역에 나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쓰는 게 유리하죠? 예, 학교 중심으로 여러분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꼭 이제 나는 꼭 서울에서 난 살아야 된다 하시더라도 일단 확률을 높이시려면요,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서울에 솔직히 뭐 제가 다녀보면 부산에서 2시간 반이면 올라오니까요. 예, 월급 받아서 그냥 KTX 타고 다니면 된다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NCS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이미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근데 NCS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지금 자소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NCS라 그러면 필기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 뭐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이 객관식, 이것만 NCS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산입니다. NCS 제가 이제 이 전문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뭐냐면요,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가지고 해달라는 게 NCS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금 혹시 지난번 신용보증기금 자기소개서 인턴 적으셨던 분 있나요? 예, 신보 인턴에 자기소개서 뭐 어떤 게 나왔습니까? 자, 신용보증기금에게 앞으로 가장 큰 경쟁자 누가 될 것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적어달라 그럽니다. 작년에 신용보증기금 NCS 방식으로 자소서 바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신보가 할 수 있는 역할, 이게 뭐냐를 적어달라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논술시험, 옛날에는 논술시험으로 나올게요. 자기소개서에 이제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무능력과 관련된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방향과 아니면 산업적인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전부 자기소개서에다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NCS가 능력 중심 채용이어서요, 채용 공고부터 이제 전부 다 직무 설명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직무 설명서를 나눠줄 거고요. 지금 아마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직무 설명서를 전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신용보증기금에 지원하게 되면 신보에 뭐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 업무, 뭐 이런 업무가 어떤 일들 하고 있다, 뭐 신용보험 업무 어떤 일들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 이제 NCS 기반 자기소개서 아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필기 시험이라든지 직무 뭐 필기 평가, 그 다음에 구조화된 면접, 이 전부 다가 NCS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또 더 들어가 보면요,
금융권 채용에 이제 빛과 그림자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채용 확대 뭐냐면 강력한 정부의 채용 확대 의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한 줄기 비친 지금 상황입니다. 예, 이제까지 신문에 전부 암울했던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왜냐하면 이 뭐 지점 줄인다, 뭐 지점을 80%까지 줄이겠다, 모바일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뭐 은행원 채용이 은행원 인원이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어쨌든 간에 상반기에도 저한테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 들어가기 힘들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것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2015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채용을 많이 줄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줄기 빛이 뭐가 나왔었냐 하면 은행권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KB 하나은행이 대대적인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은행이랑 하나은행이 합병을 하면서요. 이제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300명, 뭐 심지어 500명까지 채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 갑자기 이제 별로 채용을 안 하던 KB 하나은행이 굉장히 많은 수의 채용을 하면서요. 그 당시 저한테 이제 수업 듣고 하던 친구들이 하나은행 정말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회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은행권이 안 된다 해서 이 손 놓고 있었으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도 못 잡는 건데요. 근데 그런 기회가 한 번씩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정부의 강력한 채용 의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거고요. 이 기회를 잡으려면 방법 없습니다. 평소에 준비하셔야 돼요. 평소에 지금 여러분한테 언젠가는 기회가 여러분 손에 한번 들어옵니다. 뭐냐 하면 그 자소서 붙기가 너무 어렵죠. 어려운데 어느 순간 자소서가 붙어요. 예, 붙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준비돼 있니? 라고 물어보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소서가 너무 안 붙어요 해가지고 자소서만 붙들고 뭐 1년을 거의 뭐 전전긍긍하죠. 고민 엄청나게 하고 뭐 비법 찾으러 전국을 헤매고 돌아다니는데요. 예, 세상에 뭐 그런 비법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국을 찾아서 비법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다 자소서가 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도 필기 보러 갔더니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이 붙었습니다. 필기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굉장히 트렌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블록체인, 논술이 블록체인 나왔고요. 그다음에 약술 문제들이 뭐 VR, 그다음에 AR,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들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전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죠. 예, 쉽사리 준비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그 진짜 천금 같은 기회가 손에 들어왔다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전부 다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핀테크, 모바일 뱅킹, 뭐 인터넷 전문은행, 기술금융, 빅데이터.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채용 인원에 대한 이 수요가 많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결을 타라라는 말이 있죠. 이 어떻게 배를 저어 나갈 때도 물결을 타면서 저어 나가야 됩니다. 역방향으로 저어 나가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실상 여러분들 중에 어떤 차별화된 이야기들이 있으면 지금 채용 공고를 보세요. 작년도 신한은행부터 이미 제일 먼저 직무 중심으로 했죠. 은행들 보면 좀 아직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는 그냥 은행원 뽑습니다. 이런 데도 있고요. 지금 뭐냐면 우리 은행원 지금 그냥 은행원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나눠서 뽑겠다라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한은행부터 처음 시도를 했었죠. 어떻게 됐냐 하면 그때 기업금융, 개인금융, IT, 뭐 그다음에 PB로 성장할 사람, 자산관리 파트 뭐 다 나눠서 뽑습니다. 나눠서 뽑아가지고 지원할 때부터 일단 당신은 어떤 쪽에 관심이 있고 어떤 쪽에 준비를 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지금 작년에 신한은행부터 나왔고요. 이번에 우리은행 채용 공고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일반 그리고 지역 전문가 그리고 IT, 디지털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뽑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렇게 보시면요. 뭐 그렇게 꼭 이 컴공 전공 안 한 친구들도 거기에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이쪽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은행 근무할 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상품 개발을 담당한다. 상품을 어떤 걸 개발한다 그러면요. 상품 개발팀 혼자서 못합니다. 뭐냐면요. 그게 거의 TF 같은 게 구성이 되는데 태스크포스가 이제 임시 어떤 회의체 같은 게 구성이 되는데요. 전산팀 직원들도 들어오게 되고 상품 개발팀 직원들도 들어오게 되고요. 준법 감시 컴플라이언스 부서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이렇게 뭔가를 출시를 하려면 아주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중에 누구 하나는 기획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TF 팀장이 있겠죠. 그럼 TF 팀장 예를 들어서 모바일 뱅킹 TF 팀장은 꼭 전산팀장이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산 밑에 서포트 해주는 분이 따로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그분은 그냥 일반적인 상품 개발 팀장님이 그 TF 팀장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문과 출신이 맡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모바일 뱅킹 카카오뱅크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행이 기존에 기술력이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직관적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덜 했던 거죠. 아니면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일부러 안 했던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런 카카오뱅크처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전산 직원들만 모아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은행의 디지털 부분이라고 해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역량들은 뭐냐면요. 굉장히 트렌드를 빨리 쫓아가는 역량. 이런 게 필요합니다. 소통, 공감, 배려, 경청 이게 아니고요. 예, 트렌드를 쫓아가는 역량. 그러면 내가 했던 일들 중에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박람회도 돌아다녀보고 서울 모터쇼 같은 데도 가보고 그래서 실제 눈으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했던 그런 역량들을 적어준 친구들은요. 어쩌면 그런 친구들이 그 디지털 부분하고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어필하냐에 달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을 타라는 얘기가 상대가 좋아하는 상대가 원하는 쪽으로 나의 모습을 PR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기소개서에다가 제가 주로 이제 하는 얘기가 뭐 경청, 공감, 배려, 소통 이걸로 지금 친화력 이걸로 적고 있는 친구들한테 혼을 냅니다. 그게 이제 옛날 방식이긴 하고요.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쩌면 직장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거고요. 그 기본적인 부분만 어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필도 하셔야 돼요. 나 기본은 갖추고 있다는 거 어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소서 보면 전부 기본만 있어요. 그래서 전부 기본만 있어서 어쩌면 매력도 없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공모전도 참가하셨을 거고요. 어떤 즐기는 취미나 취미생활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거랑 혹시나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면 훨씬 글을 적기가 좋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보시면 주요 이슈 이거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꼭 익혀두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기업은행 같은 곳에는 굉장히 트렌드 중심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바이오 인증, 뭐 로보 어드바이저, 인공지능, 랜섬웨어. 자, 이런 내용들이요. 여러분들 설마 뭐 금융권에 저렇게 나오겠냐라고 하는데 실제 작년에 기업은행의 문제들이 뭐였었냐 하면 블록체인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로보 어드바이저 나왔었습니다. 챗봇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 VR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실제로 약술 또는 논술 문제들을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트렌드와 관련된 게 지금 금융권에서 가장 큰 화두니까요. 그거 중심으로 많이 익혀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문 봐서는 여러분들 신문만 봐서는 어쩌면 한계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를 건데 최소한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그리고 그게 금융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지금 블록체인 가지고 은행들이 해외 송금에도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시장이 지금 이 실험을 하고 있지만 지금 증권 거래에 있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각종 장부들 또는 뭐 부동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도 크고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 두셔야지만 부동산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뭐 주택금융공사가 됐든 그런 곳에 지원하시게 되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이 우리 공기업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해외 진출 보시면요. 이 중에서 혹시 특히 아시아권 관련된 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리하고요. 그 적극 어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행은 지금 해외 진출 나가겠다고 하는데 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을 내보내지는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인도네시아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일단 지점에서 근무를 시키다가 저 친구 나중에 인도네시아 파견할 가능성도 크죠.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이 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지점에서 근무하는 친구다 보니까 그 친구 하나는 인도네시아에 보내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나중에 지점에 이제 근무를 시키다가 필요하면 인도네시아에 보낼 수도 있겠다. 그러면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활용도 높아지면 훨씬 더 뽑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경험 꼭 어필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시아 쪽, 그것도 동남아. 지금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캄보디아 이런 쪽 국가들이 지금 집중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뭐 베트남은 지금 신한은행이 베트남에 거의 지금 크게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우리은행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사업을 크게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이제 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은 해외 진출, 특히 신한하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 쪽에 굉장히 좀 글로벌 인재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어필하시면 좋은 결과들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취업 이제 뭐 채용 이슈는 그렇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취업 전략, 채용 전략 보면 프로세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프로세스 말만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숫자를 여러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100대 1. 자, 은행들은 대부분이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자, 100대 1이 그러면 어떻게 줄어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요. 100명이 서류를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장이 있죠. 몇 명이 필기시험장 갈 것 같습니까? 기업은행 필기시험장 10명 갑니다. 예, 90명이 서류 탈 되는 거고요. 10명이 시험을 치면 몇 명이 1차 면접장에 갈 것 같습니까? 5명이 갑니다. 자, 5명 중에서 최종 면접장에 2명이 갑니다. 2명 중에서 연수원에 1명이 연수원으로 최종 들어가게 되죠. 이게 100대 1이 알려주는 경쟁률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은행 동일하게 100대 1입니다. 우리은행 지원자도 100명이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은행은 필기가 없습니다. 면접장에 바로 가죠. 그럼 몇 명이 면접장으로 가느냐라고 하면 5명이 갑니다. 95명이 서류 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면접장 2명 가고 연수원 1명 가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를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확률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행 6개만 쓰면 어떻게 되죠? 은행 6개만 나는 지원하겠다라는 친구는 서류가 한 군데도 안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서류 통과 확률이 5%, 10%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최소한 한 군데만이라도 나 서류 통과에 뭔가를 확률적으로 난 서류를 통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필기가 있는 곳까지 섞어서 넣는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20군데 이상은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두 군데가 소리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확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확률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주 이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6개만 선택과 집중, 난 6개만 내놓겠다. 그렇게 되면 아주 이제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 정말 배수진을 친다고 해서 이 채용에서는 배수진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철저하게 상대에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숫자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숫자에서 꼭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필기 시험 있는 곳을 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필기 시험 있는 곳을 반드시 중심으로 노려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서류 통과 확률이 너무 희박해요. 자, 희박한 상황에서 내 운명을 남에게 이렇게 남에게 이제 맡겨 놓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별로 원치 않을 겁니다. 자, 서류는 이 필기는 뭐냐면요. 실제 은행권이 10명이 필기시험장 가면 5명이 면접장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필기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 의외로 많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10명 중에 3명은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자소서 붙은 거예요. 냈더니 붙었어요. 근데 이제 필기시험 보러 오라고 하는 게 불과 3일 전에 공고납니다. 합격자 발표나고 3일 후에 토요일 날 또는 일요일 날 필기시험 보러 오세요. 준비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가는 거죠. 일단 가서 보고 내년에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친구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준비 조금만 하면 필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통과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면접장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인성적인 측면도 아주 강하지만요. 요즘 면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은 PT 면접도 보고요. 어떤 데는 셀즈 면접도 보고 기본적으로 금융과 경제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깔고 있지 않으면 가보시면 압니다. 그냥 내가 병풍이란 말이 이런 얘기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정말 병풍되었다가 오게 됩니다. 뭐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보고요. 그냥 떨어져서 오거든요. 그래서 필기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노려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필기가 그렇다고 해서 이 A매치처럼 전공을 아주 뭐 어렵게 보는 것 그런 것은 포기하면 되겠죠. 근데 일반 논술 보는 것들 의외로 많습니다. 보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요. 아니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 농협 논술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술이라든지 필기시험 있는 곳들 중심으로 공부하면 그게 다 면접 준비에 전부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거고요. 같이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꼭 필기 있는 곳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목표 금융회사 직무를 선정하라. 금융회사도 선정하고 직무 선정해야 됩니다. 자, 20군데 정도는 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30군데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하셔야 할 일은 뭐냐면요. 리스트를 짜셔야 됩니다. 내가 지원할 이번 하반기에 지원할 곳 리스트를 전부 짜세요. 예. 그럼 은행 6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회사 나 관심 있는 곳들 있을 수 있겠죠? 뭐 BC카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카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디가 됐든 모릅니다. KB국민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적어놓고요. 보험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괜찮은 직무들 예를 들어서 난 경영일반 쪽 보험 중에서 경영일반, 재무 이런 데 나 관심 있다라고 하면 삼성생명이 됐든 뭐 하나생명이 됐든 이런 데들 다 밀어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손보사 중에 현대해상이 됐든 동부화재가 됐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 전부 다 이제 채용 절차들 이 바라보고 내가 여기 정도는 은행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이제 리스트업을 최소한 20개 정도는 짜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도 기준으로 채용 절차를 보시면 그냥 이제 대충 여러분 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회사 그냥 자기소개서 항목 봤더니 은행이랑 별 차이 안 나고 그 다음에 필기 없고 면접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면접하는 내용들 바로 봤더니 인성 면접과 PT 면접, 토론 면접 정도 하더라. 아니 그러면 은행 준비하는 거랑 여기 준비하는 거랑 뭐 따로 준비할 게 있느냐? 없죠. 그냥 보험과 관련된 거 조금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관련돼서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빅데이터의 은행권 활용 방안
이걸 그냥 조금 바꾸면 되죠. 빅데이터의 보험사 활용 방안을 그냥 PT 자료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보험사까지 커버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리스트업 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 20군데 이상, 그리고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채용 절차 전부 파악하시고요. 자기소개서 항목 뭐가 나왔는지 전부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들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군데라 해가지고요. 한 기업당 5군데, 5 항목이라고 이야기해봐야 별로 예를 들어서 20군데 5개면 100문항을 쓰느냐, 그게 아니에요. 막상 적는 문항은 40개, 3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미리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문항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 또 나올 겁니다. 연습할 수 있는 건 미리 연습해 놓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기초 정보를 수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원하는 금융기관 이제 20군데 리스트업 했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자, 학생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나 여기 뭐 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 봤더니 할만해요. 도전할 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 특히나 이제 좀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예탁결제원 이런 데들은 애들이 내한테 하는 얘기가 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어요. 한국증권금융 뭔가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곳이긴 한데 대체 여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찾아놓으시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유 있을 때. 그래서 금융권 가고 싶으시면 주위에 이제 금융권 다니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금융결제원 어떤 일 하는 곳이에요. 한국증권금융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직접 찾아도 보시고요. 예탁결제원 이런 거는 뭐 하는 곳인지 알아야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런 게 떴는데 인원도 꽤 뽑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뭘 하는 곳인지 몰라서 지원 못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데들도 찾으면요. 여러분들 크게 이 금융공기업 중에서도 아주 시험을 어렵게 내는 이런 곳이 아니면서도 숨겨져 있는 금융공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찾으세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솔직히 몰라서 못 쓰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 중에서도 예전에 산업은행 준비하다가 산업은행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 예,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보가 일단 전략의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꼭 익히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홈페이지도 보시고 그다음 언론 기사도 찾아보시고요. 다트라고 해서 이제 금감원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금감원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회사가 대충 직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어떤 일 하는지 정도는 파악해 두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희망 직무들도 선정을 하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어떤 은행들은 희망 직무를 너무 진하게 쓰면 싫어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중은행들 중에서 우리는 그냥 은행을 뽑는다라고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은 아예 희망 직무 정도를 대놓고 요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제 수위 조절을 하는데요. 어쨌든 희망 직무 내가 자산 관리 쪽에 하고 싶은지, 내가 기업 금융 쪽에 하고 싶은지, 나 정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지 다양하게 여러분들 희망 직무 가진 배경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용보증, 그다음에 신용보험, 그다음에 SOC 투자, 창업기업 M&A 지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미리미리 리스트에 있는 회사면 이런 거 정도는 파악하라는 게 제 이야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이 20군데 이상, 저는 말은 20군데인데요. 이 실제로 한 30군데는 적으셔야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원하던 곳에 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은행을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34군데의 지원서를 작년 하반기에 냈습니다. 은행을 그때 서류를 4군데를 통과합니다. 예, 국민 하나, 그 다음에 기업, 또 어디였더라? 농협.
5급까지 이렇게 서류를 통과하는데요. 자,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이 후기를 보내줬을 때 뭐라고 했냐면 34군데를 지원해서 몇 개 붙었냐 물으니까 7군데 붙었답니다. 예. 은행을 4개 정도 은행 자소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은행을 4개 붙을 정도가 그런 친구가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 곳에는 거의 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줄기차게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은행 떨어지면 딴 데라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34군데를 지원해서 자소서를 꽤 잘 썼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7개를 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은행이 4개가 붙었고요. 걔는 준비를 제대로 했던 친구에서 필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딘 곳에서 필기 떨어지지 않고요. 면접장 가서도 전부 다 살아나면서 다 최종 합격을 몇 군데 붙어서 골라서 갔던 친구였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게 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 심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려면 이게 취업이라는 게 보시면 멘탈이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멘탈 놓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곳에 지원을 하라고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금융권 취업 특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